자, 여러분, 3월 25일 수요일 경영통계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장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도가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조금 빠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도가 좀 빠른 이유는 제가 처음에 실러버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좀 배운 내용들이기도 하고, 사실 통계학으로 봤을 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앞에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 뒤에 넘어가면 분석, 회귀 분석,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앞에 너무 시간을 많이 보냈다가 뒤에 중요한 내용들을 못 배우면 사실 상당히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은 좀 필요 없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잘라내고 진도를 좀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5장까지는 진도를 좀 빨리 나갈 거예요. 그 5장부터는 조금 진도를 제가 천천히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도가 이렇게 빨라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장이야 뭐 4장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필요 없는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가고 필요한 부분 꼭 중요한 부분만 좀 강조해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좀 진도를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4장에서도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은 좀 빨리 스킵을 하고 중요한 내용들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초기에 나오는 뭐 그 줄기 잎 그림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삼성전자 다닐 때나 뭐 연구를 할 때나 학교에 와갔습니다. 한 번도 줄기 그림 본 적도 없습니다. 쓰는 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감하게 스킵을 하고 우선 4분 이수와 10분 이수 그리고 100분 이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분 이수가 뭐냐? 4분 이수 여러분들 4분 이수 배웠을 거예요. 쿼티les. 그러니까 전체 자료를 4등분 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자료를 이렇게 4등분을 하다 보면 전체 자료가 있으면 이거를 4등분 하는 거예요. 4등분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이거 이렇게 나눈 게 쿼티일이고 이 4분 이수 중에 첫 번째 1, 4분 이수라고 하죠. 요거는 전체 자료, 요게 전체 자료가 4등분 했기 때문에 요 25번째 정도 자료가 여기 오겠죠. 그죠? 1, 4분 이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는 우리가 배웠던 중앙값, 그죠? 중위수가 여기 올 거고, 여기는 이쪽이 25니까 이쪽이 75에 해당되는, 75%에 해당되는 자료가 여기 올 겁니다. 그게 바로 4분 위수가 될 거고, 10분 위수는 데실스라고 얘기하는데, 데실스 10분 위수는 자료를 뭐 10등분 하는 거죠. 10등분 해가지고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100분 위수는 자료를 이렇게 100등분 하는 거예요. 100등분 해가지고 각, 분위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4분 위수, 10분 위수, 100분 위수인데, 이 4분 위수, 10분 위수, 100분 위수, 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선, 그 100분 이수만 구할 수 있으면, 10분 이수나 4분 이수는 다 구할 수가 있죠. 이걸 100분 이수를 구하고 나면 75에 해당되는, 그죠? 100분 이수에 75에 해당되는 게 바로 3, 4분 이수가 되는 거고, 25에 해당되는 게 바로 1, 4분 위수가 되는 거죠. 10분 위수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만약에 10분 위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 10등분해가 10분 L 그러니까 100분 위수에 10에 해당되는 게 바로 첫 번째 10분 위수가 되는 거고, 이런 형태로 100분 위수만 알면 4분 위수나 10분 위수는 그냥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분 위수 구하는 거를 위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분 위수를 공부하기 위해 가지고 부호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LP입니다. 이게 L은 여기서 이제 그 의미하는 바가 로케이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치. 몇 번째 숫자냐. 그 위치 LP라는 거는 로케이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백분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L 10이다 그러면 10분 위수, 10분 위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110분 위수, 100번째 중에서 10분 위수를 얘기를 하는 거고, 뭐 L 50이면은 중위수를 구하는 걸 거고, 그죠? 90이면은 90%에 해당되는 100분 위수를 구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하고자 하는 LP를 그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이 위치는 전체 자료를 이렇게 소팅을 해놓고, 그죠?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몇 번째 자료가 구하고자 하는 P의 자료인지를 계산해 주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자, 몇 번째 위치를 내가 25분 위수를 구하고 싶다. 100분 위수 중에서 그럼 L25가 되겠죠. 그거는 N 전체 자료의 수, 전체 자료의 수에 더하기 1 곱하기 P 구하고자 하는 요 100분 위수에 해당되는 P 나누기 100 100분 위수니까 이렇게 하면 위치가 나옵니다. 그 위치에 해당되는 그 몇 번째, 이게 만약에 10이 나왔다. 그러면 전체 자료를 정리를 해놓고 처음에서부터 이렇게 10번째에 해당되는 숫자가 바로 LP의 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산 과정을 일반화하기 위하여 LP를 계산하고자 하는 백분율 자료의 위치라고 정의를 하고, 만약 33 백분 위수를 찾고자 한다면 L33이 되겠죠. 라고 표현하고, 만약 중앙값이나 50 백분 위수를 구하고자 한다면 L50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50분 위수를 찾으려고 한다. 자료의 총 개수가 여기서 뭐 n이라고 하면 이 p 대신 50을 넣고 그대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게 보면 전체 자료 숫자 더하기 1에다가 나누기 2 하면 바로 그 중앙 중위수, 이게 50이 L50이 중위수니까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솔로몬 스미스 바니스 오클랜드 캘리포니아 오피스에는 15명의 브로커들이 돈을 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벌어들인 돈에 각 그 브로커들이 벌어들인 돈이 여기 있습니다. 중앙값과 1, 4분 위수 그리고 3, 4분 위수의 위치를 결정하시오. 그러니까 Q1이라는 것은 우리가 1, 4분 위수를 의미하는 거고, Q3는 3, 4분 위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자료를 정렬을 해야 되겠죠. 제일 작은 데서부터 큰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렬을 해놓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위치, 두 번째 위치, 세 번째 위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LQ1이 L25가 몇 번째 숫자에 해당이 되는지를 우리가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L25와 L75를 그러니까 1, 4분 위수와 3, 4분 위수를 계산을 해보면 전체 이 자료의 숫자가 지금 보면 12, 15가 되는 거죠. 15, n은 15가 돼요. 그래서 L25부터 구해보면 L25는 그죠? 이게 15니까 15 더하기 1 곱하기 P가 25 나누기 100 이렇게 해서 하여금 네 번째 숫자라는 거죠. 네 번째. 그래서 정렬된 숫자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게 바로 1, 4분 위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3, 4분 위수는 L 75에 해당이 되니까 15 더하기 1 곱하기 75 나누기 100 하면 12번째 숫자다. 그래서 다섯, 여기 9번째, 10, 11, 12, 2205 이게 바로 L75, 1, 4, 3, 4분 위수가 되겠죠. 이렇게 요식을 이용하면 어떤 숫자든지 다 그 분위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백분위수를 계산하는데 계산된 그 백분위수의 위치가 소수점일 때, 위치라는 거는 여기에 이게 정수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위치라는 게 뭐 1.5에 해당된다. 그러면 뭐 이게 숫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 1.5에 해당되면 첫 번째 위치와 두 번째 위치의 중간에 있으니까 이것도 두 개 더하기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그죠? 중간. 그럼 만약에 뭐 1.67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것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게 비율적으로 나눠주면 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지금 5개, 지금 6개의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n이 지금 6인 거죠. 6인 상태에서 L25를 구하려고, 그러니까 1, 4분 위수를 구하려고 계산을 했더니 6 더하기 1, 25 나누기 100 했더니 1.75번째 숫자가 됐다 이거예요. 그렇죠? 1.75번째 숫자가 이제 그 1, 4분 위수가 되는데 첫 번째 숫자는 40.3이고 1.75, 두 번째 숫자는 61입니다. 자, 1.75번째 숫자는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제 원리를 말씀드리자면 43에서 시작해가지고 60일까지 가는데 0.75만큼 가가지고 있는 그 숫자 43에서 60일 그 숫자가 바로 L25 그러니까 1, 4분 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구하기 위해 가지고 일단 43 더하기 그 다음에 0.75 이 소수점 자리에 대해서 소수점 자리 곱하기 61 빼기 43 61 빼기 43을 하면 요 사이에 이제 뭐 어떤 거리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다가 0.75 요 뒤에 소수점을 곱해 가지고 요걸 전체를 43에다가 더해주면 그게 바로 1, 4분 위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나오면 이런 원리로 구하면 된다 그거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좀 초등학생들은 못해도 한 중학생 정도로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다음에 L75 자 3, 4분 위수를 구했습니다. 3, 4분 위수를 구해봤더니 6 더하기 1 이게 전체 자리 숫자가 6이니까 나누기 75 나누기 했더니 5.2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5번째 5.25번째 수란 얘기죠. 그런 경우에 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여기에서 이까지 가는데 5.25 0.25만큼 더 가서 그 숫자가 바로 3, 4분 위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101 요 5번째 숫자에다가 더하기 요 101 더하기 0.25 곱하기 104 빼기 101 해서 하면 그게 바로 3, 4분 위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3, 4, 100분 위수는 100분 위수를 구하는 거를 이제 해봤는데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뭐 퀴즈나 중간시험 같은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실습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자료를 제가 wages라는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과목 홈페이지에 wages라는 자료를 올려놨는데 이 4장은 요걸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ages 자료는 이거는 나이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임금을 표시를 해놓은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이에 따른 임금을 이 단위는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되겠죠. 뭐 미국 사람들이 받는 이거보다는 좀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조금 알려드릴게. 데이터에 가면 여러분들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죠? 데이터 분석. 이 데이터 분석이 안 되는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파일에 가서 옵션에 가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그게 안 되면 추가 기능에 가서 밑에 이동
가서 이게 나오면 분석 도구 요거 체크해가지고 확인하면 여기 나타난다 그랬죠.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나면 데이터 분석에 가서 클릭하면 기술 통계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기술 통계법. 기술 통계.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어떤 기술 통계, descriptive statistics,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나오는데 이걸 확인을 누르면 입력 범위 어떤 데이터를 내가 이제 기술할 거냐, 그걸 나타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웨이지 요거 이름표까지 포함해가지고 선택을 하고 또 Shift 컨트롤을 동시에 누른 상태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고 제일 처음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 이제 웨이지라는 처음 요 헤더가 요 글머리표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첫 번째 이름 표시 사용 요거 내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출력 범위를 선택을 해요. 출력 범위를 클릭을 하고 요 안에를 클릭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 출력할지를 내가 이렇게 클릭합니다. 뭐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그 다음에 요 가서 이제 요약 통계량 요것만 일단 클릭을 하겠습니다.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을 누르면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나오느냐? 여기서 내가 보면 이 값들의 그 요약 통계량을 사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통계량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무슨 얘기죠? 이게 이걸 샘플로 취급을 했다.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걸 샘플로 취급해서 그 요약한 값들을 보여주는 거라 이렇게 보면 돼요. 그 평균은 이거고, 이 전체 임금의 평균은 이거고, 표준 오차 이건 나중에 이제 배웁니다. 이건 나중에 배우고, 그 다음에 중앙값, 최빈값, 표준 편차가 다 배웠죠. 이 표준 편차는 모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겠죠. 아까 통계량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분산 이것도 마찬가지로 표본 분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도 외도 이거 나중에 배울 거고, 첨도는 얼마만큼 이게 데이터가 삐쭉하냐를 나타내고, 외도는 이게 얼마만큼 데이터가 기울었느냐 그런 걸 나타내고, 범위는 우리 배웠죠. 범위 배웠고, 최소값, 최대값 이런 것들을 배웠고, 합, 그 다음 관측수, 데이터 개수가 몇 개냐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근데 요걸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타내면 백분위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오지가 않는데 다시 백분위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시 기술통계법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K번째 큰 값, K번째 작은 값, 요걸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4분위수, 그죠? K번째 큰 값 25, K번째 작은 값, 이건 뭐 놔두고 이렇게 1/4분위수에 대한 25번째 큰 값을 한번 클릭을 하고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하면 K번째 큰 값, 이제는 그 1/4분위수에 해당되는 가장 큰 값에서 이건 그러니까 이 3/4분위수가 되겠네요. 3/4분위수가 나오는데 그거 이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의 개수가 100개였죠. 100개였고 우리가 L75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L75를 제가 한번 이 값이 맞는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자, 구하면 자, 일단 전체 n 이게 수식이 여기 보면 n 더하기 1 나누기 p가 25죠. 나누기 100이었죠.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활용하면 n이 100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리의 숫자 100 더하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곱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죠? 엑셀에서는 곱하기 할 때 이 곱하기를 반드시 부호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75 나누기 100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75.75가 나옵니다. 75.75. 그러면 제가 이 웨이지라는 자료를 편의상 제가 그 정렬을 좀 해보겠습니다. 정렬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게 보여줘야 되니까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이게 지금 그
그 행번호가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가 1이고 이게 75.75가 되니까요. 75.75가 되니까 데이터가 100개면 가만히 있어봐. 그죠? 데이터가 100개면 자, 어쨌든 75.75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25번째 값은 요 값입니다. 요 값에다가 요 값 쪽으로 0.75만큼 가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A76에 해당되는 값이죠. 그래서 그걸 구하고 나면 A75 이렇게 직접 주소를 입력해도 그 값이 됩니다. 그죠? A75에다가 더하기 그 다음에 0.75 곱하기 해가지고 요 0.75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76 빼기 A75 그죠? 주소를 지금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 값이 가장 큰가 조금 다르게 나오네. 75 어쨌든 3, 4분 위수는 이렇게 구합니다. 3, 4분 위수는 이렇게 구하는데 자, 제가 여기서 약간 착각을 했는데 요 숫자가 75가 아니라 76으로 해야 됩니다. 76으로. 그죠? 그래야 75번째 숫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76으로 고치고 나면 이제 요 값이 나오는데 요 값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엑셀에서는 그냥 요 식을 쓰질 않고 75번째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75번째 요 식에서 이 위치가 75.75가 나오니까 여기서 그냥 올림을 해가지고 76번째 해당되는 숫자를 그냥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는데 좀 더 정교하게 하자면 비슷한 숫자가 나오지만 좀 더 정교하게 하자면 이렇게 구하는 게 더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술 통계량을 공부를 했고 100분 이수를 계산하는 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큐니스 우리가 아까 요 엑셀에서 스큐니스라는 거는 외도를 얘기합니다. 외도 이게 얼마만큼 데이터가 기울었느냐, 데이터의 어떤 중심이 얼마나 기울었느냐 그런 걸 나타내는 게 스큐니스인데 스큐니스는 제가 죄송한데 요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걸 번역을 안 했네요. 깜빡하고 번역을 안 했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스큐니스를 구하는 거는 스큐니스는 데이터의 이 치우침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좌우가 정확하게 대칭인 경우에는 스큐니스가 0이 됩니다. 0이 되고 그 다음에 스큐니스가 양수인 경우 positively skewed 양수란 얘기거든요. 스큐니스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큐니스가 또 그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큐니스가 바이모달이라는 얘기는 이게 이 피크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건 바이모달은 이해를 안 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 스큐니스가 0이 되고 어떤 경우에 양이고 어떤 경우에 음인지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스큐니스를 계산하는 식은 요 식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도 우리가 3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중위수하고 평균과의 관계를 구할 때 꼬리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경우에는 이 중위수보다
그죠? 제가, 만약에 자료가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그림을 잘 이렇게 지금 못 그립니다만, 자료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거 예를 들어가지고 대칭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료가 이거 정확하게 대칭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중위수와 평균이 같다 그랬죠. 중위수와 평균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료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꼬리가 가 있다. 그렇죠? 꼬리가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와가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길게 이렇게 뻗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평균은 여기 와 있고 중위수는 그죠? 이쯤에 와 있고 그죠? 그래서 평균이 중위수보다 훨씬 더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외도가 그죠? 스큐니스가 이 양의 값이 나옵니다. 그 스큐니스 구하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SK 스큐니스는 3 곱하기 X바 평균, 이 데이터의 평균에다가 빼기 중위수, 미디안 중위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평균에서 평균이 오른쪽에 가 있고 이게 X바하고 이게 미디안이란 말이에요. 그죠? 미디안. 이게 미디안이. 그래서 평균에서 미디안을 빼니까 당연히 양의 값이 나오겠죠. 양의 값이 나오고 그걸 표준 편차 S로 나눠주기 때문에 스큐니스가 양의 값이 나오면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다. 평균보다 중위수가 왼쪽에 있다. 그죠? 꼬리가 오른쪽으로 길다. 이렇게 꼬리를 중심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꼬리를 중심으로 꼬리가 오른쪽에 있다. 반대로 이제 꼬리가 왼쪽으로 가 있는 경우, 데이터가 이렇게 해가지고 꼬리가 왼쪽으로 길게 이렇게 뻗어져 있는 경우에는 평균은 여기 있고 중위수는 여기 있는 거예요. X바는 여기 있는데 미디안 이 중위수는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에서 미디안을 빼면 미디안이 더 크니까 음수가 되겠죠. 이게 음수가 되고 요 식을 계산을 하면 꼬리가 좌측으로 이렇게 와 있는 경우에는 이 스큐니스 외도가 음수가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왼쪽으로 꼬리가 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큐니스가 계산해 봤더니 범위가 대략 -3에서 3까지가 나오는데 -3이면 상당히 음으로 치우쳤다. 상당히 왼쪽으로, 그러니까 꼬리가 왼쪽으로 길게 치우쳤다. 이렇게 보면 되고, 중심은 오른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3 정도 되면, 만약에 이게 또 플러스 3이다 이러면 또 오른쪽 꼬리가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1.63이면 대체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큐니스를 구하는 식은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뭐 참고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엑셀에서 뭐 스큐니스를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요거는 별로 고려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큐니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스큐니스를 다시 한번 그림으로 얘기를 하자면 양의 수가 나온다. 양이다. 그러면 꼬리가 오른쪽에 있다. 그렇죠? 음이다. 그러면 꼬리가 왼쪽에 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바이모달이라는 건 이게 이제 이 피크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바이모달이다. 바이라는 게 여기 이제 2를 두 개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스큐니스를 구하는 예제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가지고 스큐니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큐니스는 구하기 위해 가지고 평균을 먼저 구하고 표준 편차를 구하고 그 다음에 미디안을 구해 가지고 요 식에다가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쉬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조금 이제 중요한데요. 그 4장에서 조금 중요한 내용인데 두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산점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산점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그래프가 바로 산점도다. 나중에 우리가 이 산점도에 하고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나중에 3장 회귀 분석에 가면 상관계수라는 거와 그리고 그 회귀 분석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때 또 더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 오늘은 이 산점도,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런 게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산점도라는 게 있는데 스캐터 다이어그램, 영어로는 스캐터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두 개 이상의 변수 사이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래프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산점도라는 게 그냥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산점도예요. 자,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죠? 이런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플러스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통 누구하고 얘기를 할 때 플러스의 상관관계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뭡니까? 하나 X축이 데이터가 증가하면 Y축도 데이터가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죠? 나이가 증가하면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식이 증가하면 메인터넌스 비용도 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게 바로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X값이 증가하면, 하나가 증가하면 다른 것도 같이 증가할 때, 이럴 때 양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도 있습니다. 뭔가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러니까 이 차가 많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주행거리죠. 주행거리가 길면 길수록 차의 주행거리가 많을수록 차가 이제 낡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경매 가격이 이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만 마일 정도 했을 땐 상당히 가격이 높았는데 이게 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는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하나가 증가하는데 다른 하나는 감소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의 상관관계에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뚜렷한 관계가 없이 보입니다. 그죠? 이게 X축이 증가하더라도 Y축이 랜덤하게 나와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X값은 작은데 Y값도 같이 적다가 X값이 적은데 X값은 큰데 Y값은 적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X값은 굉장히 적은데 Y값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일단 뚜렷한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없을 때 우리가 그냥 이거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런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걸 산점도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엑셀을 가지고 한번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는데, 자, 제가 일단 우리가 여기서 공부했던 기술 통계랑 요거는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서 숨기기를 해놓겠습니다. 숨기기를 해놓고 여기다가 나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아까 봤던 그 예제하고는 좀 다르게 나이에 따라 가지고 임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측하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아지면 임금도 올라가는 게 정상이겠죠.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확인을 하기 위해 산점도를 그려야 되는데, 산점도를 그리기 위해서 이제 여기 요 삽입 메뉴에 가서 여기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지난번에는 우리가 요 막대 그래프는 요걸 썼죠.
그 다음에 도수 다각형일 때 요걸 썼고, 요번에는 요걸 클릭을 합니다. 요거. 그죠? 요걸 클릭을 하고, 일단 제일 첫 번째 거, 요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식에서 일단 데이터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데이터 선택을 클릭을 합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고 여기는 일단 그냥 놔두겠습니다. 놔두고 추가 여기다 추가 계열 이름을 요거는 그냥 요것도 이제 일단 비워 놓겠습니다. 비워 놓고 여기다가 이제 x 값하고 y 값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나이에 따른 임금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x축이 뭐가 와야 될까요? x축에는 나이가 오고 y축에는 임금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x축의 값을 그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다 그 나이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두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하기 위해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이렇게 누르게 됩니다. 누르고 다시 y값은 이제 y값은 임금이 되겠죠. 임금에 해당되는 모든 자료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요 클릭한 상태에서 요 안에를 클릭해 준 상태에서 Shift 컨트롤 누르고 또 밑으로 내려가는 화살표 이렇게 하면 선택이 되고 확인을 누릅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일단 확인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일단 이렇게 그려져요. 그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려지고 차트 제목은 뭐 이거는 임금에 따른 임금에 따른 나이에 따른 임금이겠죠. 나이에 따른 임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x축하고 y축에 내가 뭐 이름을 붙여주는 게 좋겠죠. 이름을 그 x축은 뭐가 되죠? x축은 나이, y축은 임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축 제목 이거 해봤죠? x축 축 제목 여기서 나이 그 다음에 y축 그걸 또 추가해요. 축 제목에 이번에는 기본 세로 클릭하고 이거는 임금 이 단위를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단위 달러 임금 요걸 뭐 연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요. 자, 그렇게 하면 일단 그래프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되는데 그것이 크기가 좀 작으니까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그것이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데이터만 놓고 보면 상관관계가 보입니까, 여러분? 저는 상관관계가 잘 안 보여요. 처음에는 좀 관계가 있는 듯 하더니 관계가 안 보입니다. 그죠?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게 바로 산점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다른 걸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오른쪽 클릭하면 데이터 추세선 추가라는 걸 클릭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선 추가해가지고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또 다 나중에 또 13장쯤에 가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는 게 바로 산점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4장에 있는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들은 모두 공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4장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백분위수 계산하는 거, 스퀴니스 계산하는 거, 그 2개 정도만 정확히 알고 산점도 그릴 수 있는 거, 그 정도만 정확히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다음 파일에서는 제가 5장을 조금 미리 공부를 조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